비가 온 것 같지도 않은데 장마전선이 물러갔다 하는 무더운 날. 저는 빨강님을 만나기 위해 홍대 룸카페 같은 곳에 왔습니다. 빨강님과는 처음 만나는 거라서, 그리고 인터뷰하는 것조차도 저는 처음이라 가슴이 엄청 두근거리는데요. 그럼 빨강님을 만나볼까요? 아이 부끄러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자기소개 먼저 할까요? 네, 그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렛세이 무지개에서 가장 첫 색을 맡고 있으면서도 연재 순서는 가장 마지막인 빨강이고요. 29살이고요. 프리랜서고 네이버 키워여성 커뮤니티 언니는 달빵의 매니저를 맡고 있습니다. 고향은 부산이고 서울에 올라온 지는 거의 10년 다 되어가는 것 같은데 홍대 근처에서 애인과 3년째 동거 중이고요. 되게 똥꼬발랄한 코카스파니엘 한 마리 양육하고 왔습니다. 오늘도 키우다 왔어요. 그럼 무슨 질문부터 할까? 쉽게 취향 먼저 얘기하도록 할까요? 그럴까요? 빨강님 취향은 어떻게 되세요? 그 취향이라고 한다기보다 좋아하는 거 그냥 한번 나열해볼게요. 저는 커피랑 카페를 좋아하고요. 오늘도 지금 커피 하나 그냥 집에서 들고 왔죠. 커피 하루에 한 5잔 정도 마시는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마시고요. 카페인 중독 안 걸려요, 그거? 그런 게 없어요. 왜 커피를 마시면은 자기 직전에 완전 에스프레소 한 샷 마시고 자도 저는 잘 잡니다. 문제는 그냥 기본적인 불면증이 조금 있어서 그거랑 커피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카페에는 하루 종일 앉아 있을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지루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분위기가. 집 부엌 한편에 미니 카페 꾸며놓을 정도로 되게 애인이랑 저도 커피를 좋아하고 집에서 내린 더치 커피를 지인들한테 막 나눠주기도 하고요. 뭔가 나눠주는 걸 좋아해요, 저는. 저장식품 만드는 게 취미거든요. 왜 잼이나 피클, 청, 퓨레 막 이런 것들 만들다 보면은 되게 겨울 저장식품 저장해놓는 그런 도토리의 심정, 도토리래, 다람쥐의 심정처럼 되게 뭔가 든든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것도 좋아하고, 그 피아노 소리 좋아하고요. 어릴 때 또 피아노를 쳤었는데 지금 나와 살면서 계속 피아노를 못 쳤던 것 같아요. 이사 가면 피아노를 사야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그리고 수채화 좋아하고요. 공연이나 전시 보고 여행 다니고 막 이런 거 체력은 딸려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이야기 듣는 걸 되게 좋아해요. 누군가 눈 막 마주치면서 카페에서 막 진득하게 솔직하게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되게 다들 숨기고 살고 다들 막 가식 떨면서 살잖아요. 그 사회생활이라는 게 다 그런데 그렇게 누군가랑 솔직하게 얘기하다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살다 보면 세상도 맑아지지 않겠나 뭐 이런 되게 안도감이 든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분홍님이랑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참 좋네요. 저도 빨강님이랑 얘기해서 참 좋아요. 이런 훈훈한 분위기. 네, 아까 질문이랑 조금 겹치는 면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사람 얘기를 좀 이상형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저는 이상형이라고 하면은 나는 이런 사람이 좋아 막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다기보다 경험적으로 이런 사람한테 내가 끌리더라라는 게 있어요. 그냥 경험으로 누적된 그런 이상형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일단은 하얀 피부에 주근깨가 있는 사람한테 끌려요. 설렌다. 이거를 제 친구는 저를 두고 네가 서양 덕후의 기질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각설하고 저는 그런 사람한테 끌리는 걸 어쩝니까. 조용조용하게 막 엄청 시끄럽게 막 떠드는 사람보다는 조용조용하게 은근 무게 있게 자기 얘기하는 사람이 좋고. 일단 저는 아니구나. 이게 말이에요. 죽은 게 있었나요? 그리고 좀 신경을 곤두세우고 막 운전에 막 집중하고 이런 모습에 엄청 매력을 느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운전을 잘하는 사람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막 후진 막 이래 하는 거 너무 좋아. 그리고 긴 머리보다는 짧은 머리 여자분이 더 좋던데 그렇다고 너무 남자처럼 막 꾸미려고 막 이러고 막 목소리도 일부러 내려 깔고 막 이런 것보다 그냥 내가 여자라는 거 인정, 자기 자신이 여자라는 거 인정을 하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약간 중성적인 스타일의 그런 것들이 또 본인한테 잘 어울리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한테 좀 그런 중성적인 매력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저는 좀 끌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번엔 다른 얘기를 좀. 네. 정체성을 깨닫게 된 때는 언제예요? 정체성이랑 성정체성. 그쵸. 그렇죠. 어렸을 때였어요. 전 중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제 주변에는 그 전부터 유년 시절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보면은 제 주변에는 진짜 여자들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유년 시절 함께했던 남자 꼬맹이들 이런 애들 보면은 여자애들보다 똑똑하지도 않고 성숙하지도 못하고 막 그러면서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의 남아선호 사상이 아직 남아있는 그런 시대에 저는 살고 있었거든요. 지방이기도 했고 그런 특혜는 또 다 받아요. 여자애들이 훨씬 똑똑하고 훨씬 더 잘하는데 어이구 우리 새끼 뭐 맞아. 어이구 우리 아들 뭐 어이구 우리 손주 이러면서 더 예쁨 받고 그러는 존재여서 아 저것들은 대체 뭐길래 저런 저런 특혜를 받으면서 저렇게 철없이구나 이런 생각을 전 나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남자애들이 이해할 수 없는 채로 저는 여중에 진학을 했고 14살 때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같은 반이었던 애들 중에서 머리가 걔도 짧았어요. 커트머리. 다른 애들 다 이제 두발 단속인데도 어떻게든 길러보려고 단발하고 있었을 때 걔 혼자만 커트머리. 근데도 뭐 레즈비언이었거나 뭐 그런 애는 아니었고 그냥 쾌활하고 약간 보이시한 그런 친구였는데 걔가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 레스에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너무 예뻐서 걔 보려다 그냥 뽀뽀를 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반 아이들, 옆반 아이들 다 보고 있는데 쟤 너무 예쁘다 이러면서 아 저 그거 읽은 것 같아요. 네. 뽀뽀를 해서 다들 쟤 뭐야? 이러고 뽀뽀를 당한 걔도 네가 뭔데 나한테 뽀뽀를 해? 이러는데 나도 뽀뽀를 내가 해놓고 하면 안 되는 거였어? 이러고 나도 놀란 거지. 그때부터 뭐 여자애가 예뻐서 뽀뽀하면 안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바로 그 다음인 이듬해 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못 봤던 것 같아요. 다들 머리가 짧거나 이러면 너 레즈비언이야?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고 그리고 다른 레즈비언이 아닌 그런 성 정체성에 대해 별 생각이 없는 애들한테도 레즈비언인 것을 전파하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제가 다녔던 학교에는 좀 있었어요. 일명 팬픽 위반이라고 하는 네. 부리들이 있어서 어쩌다가 두발 단속에 걸려서 머리를 자르고 커트를 치고 학교에 갔더니 어머 너도 레즈비언이었니? 이리 와. 기존에 있던 나의 친구들은 너도 레즈비언이었어? 저리 가. 순식간에 친구가 바뀌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고등학교 진학했을 때도 약간 그런 분위기여서 레즈비언이길 강요하는 뭐 너는 머리가 짧은 애니까 레즈비언일 거야. 머리가 짧은 애니까 남자애들처럼 약간 좀 걸걸하게 쿨하게 보이시하게 행동해야 돼. 이런 식으로 선배들도 저한테 얘기를 했고 약간 그런 분위기를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진짜 그래서도 얘기했지만 몸에 좀 안 맞는 옷을 입은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20살 넘어서 다시 한번 성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건가? 이게 정말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지금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내가 나 있는 그대로 있는 거고 그랬던 과거들도 나한테 밑바탕이 됐던 것 같고요. 뭐가 됐든 한 번은 레즈비언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은 그냥 레즈비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번에 우리가 에세이를 쓰고 있는 그 중이니까 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퀴어 문학에 대한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그쵸. 그 퀴어 문학이라고 하면 이거를 퀴어 문학? 뭐부터 정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문학이라고 발표가 된 것부터 정의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그냥 퀴어인으로서 쓰고 있는 문학을 얘기를 해야 될지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퀴어 문학 하면은 퀴어 소재를 다루고 있는 모든 글의 형태를 퀴어 문학이라고 정의를 하고 얘기를 하자면 문학이라는 게 참 유독 여러 가지 콘텐츠로 재생산되잖아요. 그 스토리만 있으면은 영화가 됐다가 연극이 됐다가 드라마가 됐다가 혹자는 뭐 웹툰이나 만화 형식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솔직히 글이라고 하면은 텍스트지만 영상이나 시각적인 걸로 오면 사람들이 더 잘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걸로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 있는 게 소설이나 그런 문화 콘텐츠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문화 콘텐츠들이 아직 성소수자가 이질적이고 사람들한테
우리가 여기 있다는 존재감을 계속 나타내야 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거라면 문학 콘텐츠는 좀 더 퀴어 소재를 많이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퀴어인들도 자기 얘기를 좀 더 솔직하게가 안 되면은 그냥 어떻게 해서라든 자기 얘기를 표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퀴어를 소재로 한 문학들이 훨씬 더 지금보다 점점 더 문학이나 그런 것에 등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퀴어인들도 글을 많이 그리든 뭐가 됐든 창작을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빨강님만의 글쓰기 철학 같은 게 있을까요? 글쓰기 철학이라고 하기에는 철학이라고 하기엔 좀 많이 거창한 것 같고요. 글쓰기에 대한 저의 생각이나 방법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처음 글을 쓰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가 첫사랑한테 완전 시달리고 막 제 글도 보면은 지금 써놨던 글 중에 3편이 첫사랑이잖아요. 그런 엄청난 감정의 기복이나 그런 폭풍 같은 감정의 변화를 겪으면서 이걸 어디다 풀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속에 담아두기보다는 막 내보내고 싶고 이랬었는데, 뭐 피아노나 음악이나 미술 같은 경우에는 그 형태가 지정이 되어 있지만, 문학 같은 경우는 형태가 지정이 안 되어 있고, 내가 언제나 쓰고 있는 말을 그냥 종이에 옮긴 게 문학이잖아요. 소설이고. 그래서 솔직하게 종이랑 마주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싶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일기나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항상 그 어떤 글을 쓸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솔직해지고, 그리고 거울 보는 것처럼 제 자신을 좀 깊이 들여다보게 되고, 그러면서 정리도 하고요. 뭐 예를 들어 소설을 쓰거나 시를 쓰거나 뭐 에세이를 쓰거나 뭐 하다못해 희곡을 쓰게 되더라도 글을 쓰는 종이에다가 글을 쓰고 있는 그 주체가 저라면은 그런 솔직해지는 자세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의 글쓰기 철학은 솔직해지는 것인 것 같아요. 좋네요. 그럼 잠깐 화제를 돌려서, 네. 오는 길에 되게 더우셨죠? 아 진짜. 오늘 35도라면서요. 제발. 그럼 이런 무더운 여름을 보내는 빨강님만의 그런 비법 같은 게 있을까요? 이게 비법을 잃어버렸어요. 이럴 수가. 옛날에 제가 고향이 아까도 처음에 자기소개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향이 경남 부산 쪽이에요. 그래서 거기 살고 있을 때는 뭐 집에서 10분? 20분 정도만 차 타고 가면은 바로 계곡, 조그만한 동네 계곡 있고요. 1시간, 2시간만 가면 지리산 있고요. 뭐 온갖 산들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어디든 가도 한산한 계곡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뭐 그렇게 차도 밀리지도 않고 심지어. 그래서 주말마다 캠핑 갔어요, 저는. 부럽다. 지금은 캠핑이 막 보편화되고 막 그러서 뭐 글램핑이니 아빠들의 장난감이니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지만, 저가 항상 그렇게 놀러 다녔을 때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니까 캠핑이 그렇게 보편화가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그때 한 여름 방학 시작이면은 그날부터 이제 계곡으로 떠나는 날이었어요. 어떤 해에는 한 달 내도록, 방학 내도록 계곡에 있었던 적도 있었고요. 한 달 내도록 캠핑인 거지. 그랬던 제가 뭐 20살 넘고 나서 혼자 나와서 살면서 이제 여름은 이제 곤욕이 되는 거죠. 어디 여행 갈 수가 없어요. 이제 더우니까 또 서울에 와보니까 이게 어디 여행 가려고 하면은 새벽 일찍 나오지 않는 이상 차 밀리는 건 언제나 감수를 해야 되고, 조그만한 계곡이어도 한 2시간은 나가야 되고, 제일 좋은 건, 요새 느끼는 제일 좋은 피서 방법은 카페에 시원한 에어컨 나오는 카페에 앉아서 아이스 커피 마시면서 두드리면서 책 보면서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꿀이죠. 그게 최선인 것 같아요. 뭐 일단 나오면은 양산 들고 꼭 다니고요. 저 작년부터 양산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기도 지금 양산이. 네. 없으면 못 살겠어요 이제. 옛날에는 이거 들고 다니면 되게 노티난다 이런 생각했었는데 아니야 이제. 이게 타면 따가워요. 이게 나이인가? 왜 그러세요? 갑자기 슬퍼지게. 여튼 양산 들고 카페에 가서 시원한 거 마시면서 에어컨 바람 쐬는 게 저의 피서 방법이네요. 한번 시도해봐야겠어요.
그럼 이게 지금 질문 순서가 조금 이상해진 것 같긴 하지만 네. 제가 정말 궁금했던 거거든요. 네. 레세이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시작하게 되셨어요? 그쵸. 이게 질문에 네. 저희 고정 질문은 없었다, 그쵸. 레세이를 올해 초에 모집을 했었잖아요. 트위터나 이런 데요. 근데 저는 트윗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를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아요. 사실 언니네 달빵 것도 거의 꾸역꾸역 하고 있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런 애들. 그런 걸 모르고 올해는 그래도 뭔가 시작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되나 여러분. 애인이 트위터 중독이거든요, 거의. 막 열심히 봐요. 보다가 이거 한번 해봐 이러고 디밀었던 게 에세이였어요. 그래서 이거 경쟁자 많지 않을까? 이러면서 아시죠? 5장 쓴 거. 애인 소개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애인도 부산 사람인데 이렇게 올라와서 망원이나 뭐 홍대나 이쪽 보면 인권 활동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런 소식들을 저한테 전해주거든요. 진정한 저의 트위터 파랑새죠. 부럽네요. 그래서 알게 돼서 시작하게 됐는데 정말 고마워요. 정말 덕분에 좋은 사람들도 알게 되고 좋은 기회도 되고 저도 되게 게으르거든요. 근데 에세이 쓰면서 저의 옛날에 대해서 많이 돌아보게 됐던 것 같아서 그렇게 시작하게 됐는데 앞으로도 에세이를 계속 하고 싶어요. 저는 되게 좋은 집단인 것 같고 좋은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그럼 에세이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인터뷰 이거 누가 권했는지 모르겠는데 정답 같지만 이거 은근 긴장되고 맞아요. 힘이 듭니다. 저 다음 타자를 이제 빨강 이제 저 했으니까 이제 주황색, 노란색 쭈루루루 갈 건데 제가 이제 또 주황님의 인터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 은근 긴장되고 그렇지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1대1로 맞아요. 언제 또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어요. 없죠. 그리고 이렇게 사회생활 하면서 사회에 나와서 누군가를 만나는 게 뭐 커뮤니티 통해서 뭐 요새는 밴드 통해서도 많이 만나는 것 같지만 뭐 직장이나 학교 이런 거 아니고 우린 정말 글이 좋아서 만난 관계잖아요. 에세이를 쓰는 그런 관계다 보니까 이건 굉장히 드물고 소중한 만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중간에 사정이 있으셔서 뭐 빠지게 되거나 뭐 이제 그만두시게 되더라도 이런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됐으면 좋겠고 어디서든 히어업 문학을 각자의 자리에서 무척 활발하게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우리 좀 더 다양하게 화이팅 넘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지각이나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 이번에는 독자님들에게 독자님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언제나 감사해요. 정말. 지금은 저희가 레세이에 참여하고 있지만 이 다음에는 저희의 글을 읽어주고 계시던 독자님들이 참여하게 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완벽하진 않잖아요. 그 어느 작가가 완벽하겠어요. 신경숙 씨도 그런데. 아하하 그 사람. 그분도 그러고 있는데 어느 작가가 완벽하겠어요. 그래서 저희보다 훨씬 더 나은 글을 쓰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항상 글을 쓰고 있어요. 모자란 글 항상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게 레세이 작가님 뭐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작가랑 독자의 경계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읽어주셨으면 좋겠고 더 많은 피드백 주시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저의 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멋진 언니, 자신만의 생각이 확실하신 글쓰기에 대한 생각이, 문학에 대한 생각이 어쩐지 제가 좋아하는 작가를 떠올리게 되는 빨강님이셨습니다. 첫 만남이라 많이 긴장하고 떨었지만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다다음 주 금요일에는 레세이어 빨강님께서 레세이어 주황님을 인터뷰하실 예정이에요. 이번에도 많이 들으러 와주실 거죠?